유니클로의 동생 브랜드인 지유가 철수했다는 소식. 저저번 영상에서는 니콘과 캐논의 동생인 올림푸스가 철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철수 기업이 나왔다는 소식과 그걸 본 한일 네티즌들의 반응, 그리고 후반부엔 살짝 나쁜 소식도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세 번째 그쪽 기업의 철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업종은 자동차 업계고 브랜드 이름은 닛산입니다. 토요타가 아니라서 좀 아쉬워하실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제 하나둘 시작이기 때문에 선두그룹으로 시작해 하나씩 보내주면 될 것 같고요. 닛산이 어떻게 하다가 철수하게 됐는지를 알아보면 다음 타자들이 누가 될지 미래도 보일 것 같습니다. 또한 지유 철수 때도 그 다음은 본체인 유니클로 차례다. 올림푸스 카메라 때도 그 다음은 니콘과 캐논이다. 목을 씻고 기다려라 라는 반응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닛산 자동차 철수를 시작으로 그 위의 형님들인 혼다나 대장인 토요타까지 쭉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튼 버티고 버티던 한국 닛산에서 한국 시장 전면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닛산은 사실 매니아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저번 고내장 탈출 사건 때 등장하는 그 닛산 자동차가 맞고요. 요코하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1933년에 세워진 회사입니다. 얼마 전 회장이 바뀌어서 지금은 우치다 마코토라는 인물이 맡고 있고요. 그리고 총 매출액은 11조 9,500억 엔이라고 나오네요. 영업이익은 5,740억 엔, 그리고 회사의 44%의 지분을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주력으로 미는 차 브랜드는 인피니티인데 이것은 불매운동의 직격을 가장 제대로 맞은 차량으로 꼽히고요. 올해 1월에는 역사에 남을 경이적인 실적과 기록을 세웠었는데 2019년 1월과 비교해서 무려 99.4% 감소라는 엄청난 성적을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반값 세일 등으로 반짝하는 위기 극복에 나섰기는 한데 좀처럼 판매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지난 1월 판매 대수로 따지면 한국 전체에서 단 59대 판매에 그치는 흑역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한국 닛산 발표에서는 구조조정에는 돌입하지만 특이하게도 한국에서의 철수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었는데 현재는 6개월도 안 돼서 말과 상황이 많이 바뀐 모습이네요. 또한 마침 닛산의 일본 본사 쪽도 상황이 좋지 않았었는데 작년 4분기에 약 260억 엔, 한화로 약 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본국에서도 이 정도 적자를 낸 것은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치다 마코토 닛산 CEO는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에서는 이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 악화가 예상한 수준을 넘고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아마 이번 한국 철수를 시작으로 다른 국가들에서도 하나씩 철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한편 최근에 있었던 5월 28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우치다 마코토 사장의 실적 발표에서 한국 시장 철수에 대한 이유에 대해 다뤘었는데 그것은 해외 시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의 일환이다. 보다 실적이 좋은 곳으로 집중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는데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마치 축구 경기에서 5대0으로 졌지만 우리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잘 싸웠다라는 느낌이네요. 이로써 닛산은 지난 2004년 한국 시장에 처음 진출하고 16년 만에 한국에서 완전히 사업을 접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북미 시장은 핵심 시장이기 때문에 사업을 유지할 방침이다 라고 했고, 유럽 지역의 경우 당초 철수를 생각했으나 프랑스 르노에서 다량의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로 사업을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르노에서도 실적이 안 나는 회사를 잘못 떠안았다가 독박 쓸 수 있으니 계산을 잘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 다음에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도 사업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철수를 함과 동시에 아예 공장까지 폐쇄하기로 정했고, 또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공장도 완전 폐쇄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연초까지만 해도 철수는 절대 없다라고 하던 닛산이 방향을 급격하게 바꾼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는데요. 역시 대규모 적자 전환이 계속되던 중 현 시국과 같은 전 세계적인 큰 변수가 생겨서 오히려 결정을 빨리 내리게 해준 것이죠.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년간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지난 1년간 6,712억엔의 순손실, 한화로는 무려 7조 7,180억 원의 순손실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적자가 난 것은 아까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갱신을 해서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국닛산은 올해 12월 말을 끝으로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인 인피니티를 포함해서 한국 내 모든 차량에 대해 서비스를 접는다고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판매량이 올해 2020년 실적은 한국 전체에서 단 972대만 판매되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7년 8,984대, 2018년 7,184대, 2019년 총 5,052대 판매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버틸만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2020년 5월 현재 972대에 그쳐 지금까지 돈만 까먹고 있던 현실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현실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돌아가는 게 자신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972대면 그래도 누군가가 꾸준히 사긴 사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된 한국 네티즌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댓글을 보다 보니 좋은 내용도 많았습니다. 또한 그 중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약간은 안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닛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AS나 기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이 소식이 알려지면 중고차로 매물을 내놔도 앞으로 살 사람이 없게 되어버린다는 점인데요. 그럼 앞으로는 아예 폐차할 때까지 운명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수리할 거면 해외에서 부품을 공수해와야 되는데 기존에 수리할 때보다 비용이 최대 5배까지도 들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권 회장이 살려놓은 회사를 뒤통수 치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업보를 받게 되는구나 라는 의견, 그리고 훈훈한 소식이지만 마냥 기뻐하지는 말자. 해외 자동차 브랜드가 하나씩 철수하게 되면 결국 현대차와 기아차의 독점 체제로 가는 길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몰라 배웠다고 돌아가면 본사 사장한테 똑똑히 전해라. 대한민국은 예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불매를 한다면 진짜로 하는 나라였다 라고 전해라. 애초에 뭔가 구조가 잘못된 것 같다. 저쪽 일본 땅에는 철수할 한국 기업도 없다. 애초에 진입을 못하기 때문인데 반대로 저쪽에서는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기업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 불매운동도 있긴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올해 972대나 이 차를 산 사람들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왜 굳이 신차를 사는데 하고 많은 차 중에 이걸 사냐? 다른 차에 비해서 싸지도 않은 가격인데 같은 돈 주고 다른 거 사면 되잖아. 다음은 토요타와 혼다가 짐 쌀 준비를 해야 할 듯하네. 너희들 한국 닛산이라는 회사의 총 직원이 몇 명인 줄 알아? 43명이야.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말은 430명이라면 어느 정도 맞지만 43명이라면 어차피 큰 타격은 없을 거야. 또한 야후 뉴스에서도 생각 외로 많은 댓글이 있었는데요. 역시 저쪽에서는 이번에도 공격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 주요 반응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괜찮지 않을까요? 다른 업체들도 돌아와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철수하면 한국은 환율 스와프에 의한 달러 지불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IMF 관리하에 들어가 디폴트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요 알 수 없는 댓글이 좋아요가 가장 많은 댓글이었고요. 반일운동의 성과가 드디어 하나 나왔네요. 축하해요. 앞으로도 이 이상 힘내주세요. 그렇게 노제팬이라고 작년 여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왜 지금까지 매달리고 있었는지 회사의 생각을 전혀 모르겠네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긍지도 자존심도 전부 버려도 아무렇지 않다는 생각은 경영자의 올바른 판단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결국 부채만 더 커졌군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자산 압류당하기 전에 빨리 와라. 닛산은 미쓰비시처럼 전기자동차 기술을 도둑맞기 전에 철수한 것이 올바른 판단이야.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으므로 손절매 후에 돌아오는 것이 이득일 것이다. 10년 전인가 일본에서는 불매운동도 없었는데 현대차는 전혀 안 팔려서 철수한 적이 있었지. 우리 운전자들은 진짜 좋은 차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고 있어. 완전 철수한 뒤에는 수리를 위한 부품도 한국으로 수출하지 말자. 한국에서 팔지 않아 정말 다행이에요. 토요타도 혼다도 닛산을 배워주세요. 에휴, 그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철수하는 기업 1호, 2호가 나타난 지 얼마 안 돼서 또다시 출연한 철수 3호기
닛산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현재까지 카메라 브랜드 하나에 의류 브랜드 하나, 그리고 자동차에서 하나가 나왔으니 다음에는 과연 어느 업종이 철수를 하게 될까요? 아사히가 요새 위태위태해 보이던데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